나는 솔로 31기 254회를 보면서 통편집 최대 피해자는 순자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만 보면 경수가 영숙에게 슈퍼 데이트권을 사용한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순자는 그 일로 인해 오열하고 응급실까지 다녀온 사람처럼 소비됐다. 거기에 제작진 자막까지 단돌이 하는 순자라고 프레임을 씌웠다. 이 자막 한 줄이 굉장히 컸다. 근데 오히려 순자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진짜 감정적인 사람이라면 문 열어놓고 대놓고 들리게 이야기하는 일명 더 글로리 3인방 앞담화 뒷담화 상황에서 바로 터졌을 거다. 억울하다고 따졌을 수도 있고 경수에게 가서 서운함을 쏟아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순자는 그러지 않았다. 위경련의 원인이 더 글로리 3인방의 도를 넘는 뒷담화 때문이었는데도 순자는 끝까지 경수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혼자 조용히 감정을 사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다. 누가 자신욕을 했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끝까지 직접적으로 꺼내지도 않았다. 그건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감정을 참고 삼킨 사람에 가까웠다. 계속 참다가 계속 혼자 사귀다가 결국 위경련으로 무너져 응급실까지 가게 된 건데, 방송은 그 과정은 지우고 결과만 남겼다. 그리고 통편집은 순자를 이상한 여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결과 일부 시청자들은 순자를 집착녀처럼 소비하기 시작했다. 가장 참고 있었던 사람이 가장 감정적인 사람처럼 편집된 셈이다.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순자를 감정적인 사람,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오히려 순자는 너무 현실적인 반응이었다. 솔로나라 마지막 날, 더 글로리 3인방의 뒷담화와 앞담화는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었고,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관계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그건 집착이 아니라 상실감과 불안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에 가까웠다. 반면 희한했던 건 영숙의 화법이었다. 그리고 영숙의 기괴한 태도였다. 경수가 이미 여러 번 애매한 거리두기 신호를 보냈는데도 영숙은 계속 관계의 중심을
가져오려 했다. 특히 나는 이해한다. 나는 감정적으로 성숙하다. 이런 프레임 안에서 대놓고 순자를 예민한 사람처럼 만들고 순자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원래 자신에게 쓰기로 했던 슈퍼 데이트권을 번복하는 건 자신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 아니냐며 경수를 계속 압박하고 단돌이 했던 건 오히려 영숙이었다. 그 과정에서 경수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장면들이 끊임없이 반복됐다. 이건 단순 플러팅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감정적 우위 선점에 가까운 방식이다. 죄책감과 책임감을 자극해 감정을 흔드는 접근.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이었던 장면은 동정심으로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 라는 취지의 말이었다.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쿨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아주 강한 감정 압박처럼 느껴졌다. 근데 더 놀라웠던 건 경수의 태도였다. 순자가 응급실까지 다녀왔는데 괜찮냐고 먼저 물어본 사람이 영자와 영수뿐이었다는 점이다. 경수는 끝까지 감정을 직면하지 않았다. 여기서 많은 여자들이 교훈을 얻었을 거다. 회피형 인간은 절대 사람을 안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한다. 회피형의 특징은 늘 비슷하다. 첫 번째, 갈등을 피한다. 두 번째, 책임지는 대화를 어려워한다. 세 번째, 상대의 감정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한다. 네 번째, 애매한 태도로 희망은 남긴다. 다섯 번째, 결국 상대만 감정 과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여섯 번째, 이런 유형은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래서 상대는 더 무너진다. 그렇게 경수는 끝까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그 침묵 자체가 암묵적인 동조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영숙 역시 타인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모습, 남을 대놓고 깎아내리는 화법에서 관계의 경계에 대한 감각이 흐릿해 보였다. 이번 31기는 결국 이런 이야기였다. 감정 표현이 큰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진짜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건 너가 1순위야. 계속 너한테 마음이 갔어. 너가 7이고 다른 사람은 3 정도야. 이런 확신을 주는 말을 해놓고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책임지지
않는 태도다. 희망은 끝까지 남겨두지만 관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회피하는 것. 그게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30일기를 보며 느꼈을 거다. 사람은 결국 말이 아니라 태도로 봐야 한다는 걸. 특히 회피형 인간은 처음엔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갈등도 싫어하고 부드럽고 배려하는 척하고 누구 하나 상처 안 주려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확신은 주는데 결정은 회피하고 상대의 감정은 읽으면서도 끝까지 떠안지는 않는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과정에서 상대만 이상한 사람처럼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다. 이번 30일기는 결국 사람 보는 눈, 특히 회피형을 구별해내는 감각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 시즌 같았다. 그리고 동시에 타인을 은근히 깎아내리고 관계를 은밀한 서열 구조로 만들고 뒷담화와 감정 압박으로 분위기를 장악하는 관계적 공격성 유형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도 보여줬다. 겉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로 사람을 고립시키고 은근한 배제와 압박으로 상대를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이다. 이번 30일기는 결국 누가 더 인기 있었는가 보다 누가 타인의 감정을 가장 미성숙하게 다뤘는가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시즌 같았다.